이제 양방향 시청자 접속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 잘 가공하게 되면 시청자들께서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제3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UHD 방송망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말과 평일의 시청 패턴이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특보 방송에 주력할 때는 시청자들께서 우리 KBS 1에서 방송되고 있는 특보 뉴스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이 ESG 시청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하루 중 접속량뿐만 아니고 각 프로그램별 접속량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종회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시청 접속률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한가위 대기획으로 열렸던 나훈아 콘서트였죠. ESG 시청 패턴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완만한 시청 패턴을 보이다가 프로그램 시간이 다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많은 접속량을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데이터를 주시는 시청자들께서는 UHD를 직접 수신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까지 연결을 해놓으신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되었고요. 특히나 국민적인 관심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프로그램들의 접속량,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HD가 널리 보급이 되면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입장에서도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UHD는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5G 방송망과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붙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KBS와 SKT가 다양한 서비스를 검증을 하고 있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SKT를 통해서 그리고 KBS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SKT가 삼성전자, 미국의 최대 방송사인 싱클레어 방송과도 협력을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성공한 모델은 미국에서도 통한다. 미국에서 통하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5G와 이제 3.0이 연동된 시대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T와 KBS 기술본부는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양방향 서비스는 비단 통신사, 방송사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있었던 디지털 뉴딜 국책 사업에 이런 연동형 모델을 제안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높은 평가를 받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통신망으로 어차피 재난 알림 문자가 가기 때문에 방송망을 통해서는 별도의 통신요금 없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시청자들께 전달을 해드린다면 수신기에서는 통신망을 통해서 오는 어떤 텍스트에 덧붙여서 이런 식으로 확진자 동선, 글로 아무리 적어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확진자 동선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보여드리게 된다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 상황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SKT가 보고 있던 3.0과 5G 연동의 부분이 커버리지가 서로 차이 나는 부분을 보완해준다. 라는 부분이 큰 어떤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방송 커버리지가 더 넓고 통신 커버리지가 더 작은 상황에 기반을 두고 비즈니스 결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통신 커버리지는 지하철까지 구석구석 가는 반면에 방송 커버리지는 주로 이제 지상망을 커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연동 서비스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지하망이라든지 절대적인 음영지역에서 끊김없는 시청을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SKT와 우리 KBS 아니면 통신사 어떤 통신사가 됐고 우리 방송국이 이렇게 협력만 잘 된다면 시청자들께서는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이런 시청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5G 브로드캐스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약을 해보면 가정에 가지고 계신 텔레비전을 통해서 ATSC 3.0을 통해서 고화질의 고품질 채널을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 5G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갖춰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하게 표준이 있고 단말이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KBS와 애트리가 주도해서 경기가막산 북가막이라고 부르는 그 중개소에 실험국을 현재
정식 허가를 받았고요. 이 실험국을 통해서 ATS 3.0과 5G를 동시에 전송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말기 동작이 가능한지를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 가막산 같은 경우는 휴전선 저 멀리 보이는 파주 연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허가받은 출력은 300W로 다른 지역에 혼신을 주지 않으면서 이 눈앞에 펼쳐진 이 지역들의 커버리지를 가지는 실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허가를 받았고 연내 준공 검사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표준에 방송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사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입을 통해 팩트가 체크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자신문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5G 릴리즈 16이라고 하는 이 표준이 공개가 됨으로써 그 안에는 이제 250km의 속도에서도 직접 수신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 시청자들께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비단 퀄컴 혼자서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보완을 통해서 현재까지 온 것 같고 이제는 비로소 지상파 방송사들이 좀 쓸만한 상태로 이제 많이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분기점이 릴리즈 14라고 하는 LTE 어드밴스드 프로 표준으로 독일에서 필드 테스트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서 장점은 뭐고 보완해야 될 점은 뭐다라는 것들이 도출이 되면서 이때의 경험이 고스란히 릴리즈 16 최신 표준으로 알고 있는 이 표준에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LTE 베이스드 5G 브로드캐스트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LTE 기반 이때 릴리즈 14에서 장점들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단점들은 보완한 기술이다 라고 해서 LTE 베이스드 5G 브로드캐스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앞서 시간에도 말씀 주셨지만 5G 주파수는 언뜻 보시게 되면 3.5기가와 26기가, 7기가, 8기가 대역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3GPP 5G 규격에서는 600메가, 700메가도 다 커버하는 그런 다양한 주파수를 지원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브로드캐스트니까 통신사 주파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UHF 대역의 주파수, 즉 방송사, 우리가 가진 주파수로 일반 시청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 단말로 직접적으로 침투가 가능한 모바일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수신 안테나와 관련된 이슈는 600메가, 700메가 관련해서 삼성 스마트폰, 특히나 미국에서 시판된 스마트폰 대다수는 600메가, 700메가의 수신 안테나가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리퀀시, 즉 지원 주파수 대역을 보게 되면 600메가헤르츠와 700메가헤르츠의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영국의 BBC, 이탈리아의 라이, 독일의 IRT가 중심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실험 방송을 통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된 상태고 그 덕분에 현재 릴리즈 16이라고 하는 최신 5G 규격에 이제 채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릴리즈 14라고 하는 LTE 기반으로 독일이 방송, LTE 브로드캐스트 실험 방송을 한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의 뮌헨 지역의 관악산 송신소라고 불리는 벤델스타인 송신소의 7kW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5kW의 두 군데 송신소를 구축을 했거든요. 두 군데 송신소를 구축했다라는 것은 SFN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SFN의 송신기 간격을 보시면 64km입니다. 즉 두 개의 송신소가 64km로 구축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송신기를 3개, 4개, 5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동일한 의미고요. 출력을 보시면 우리나라 관악산 남산 송신소가 5kW를 쓰고 있는데 실험을 거의 본방송에 준해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LTE 브로드캐스트 릴리즈 14부터 굉장히 방송사들이 쓰기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BBC에서는 우리나라의 휴전선 근처의 북카막과 같이 오크니라고 하는 이 영국의 가장 북쪽 지역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5G 브로드캐스트 송신기를 실험국을 얻어놓고 이런 식으로 5G 브로드캐스트가 직접 수신 가능한 단말에 BBC 사운드 앱에서 동작 가능한 실험 방송을 실시를 했고요. BBC 관점에서는 13개의 라디오 채널을 5G 브로드캐스트로 송신을 하고 그 직접 수신된 채널을 영국 시청자들이 쓰고 계시는 BBC 사운드 앱에서 수신해서 들려드리는 이런 검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교훈들을 봤을 때 5G 브로드캐스트 방향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크니 지역이
여기 영국 지도를 전부 다 이렇게 펼쳐서 제일 끝 부분에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면 BBC는 이런 스마트폰에 직접 수신 가능한 라디오 채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단 독일, 영국뿐만 아니고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도 5G 브로드캐스트 실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유럽의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유럽은 실험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차근차근 검증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타겟으로 해서 실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시간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송신기는 이제 로데 슈바르츠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ATS 3.0 송신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의 송신기를 도입을 해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수신기를 퀄컴이 제작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범국가적으로 5G 브로드캐스트 기술을 밀고 있고요. 또한 이 5G 브로드캐스트 기술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방송을 시작한 ATS 3.0과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선도국가로 계속해서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5G 엑스캐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우리가 익히 들으면 알 수 있는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술 검증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현재 릴리즈 16이라고 하는 5G 표준에 잘 반영이 되었고, 이렇게 검증을 많이 거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쓸만한 상태로 검증을 마친다면 실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G 브로드캐스트는 스마트폰만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시청자를 만나는 채널이라고 생각했던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언제까지 방송 전용의 단말일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T는 TV에다가 5G 수신칩을 탑재를 해서 5G 직접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 시점을 즈음해서 중국의 TCL 그리고 일본의 샤프 같은 경우도 8K 텔레비전에다가 5G 수신칩을 탑재를 해서 그냥 5G의 기능, 즉 양방향 기능이 탑재된 텔레비전을 가정집 거실에다가 두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TSC 3.0의 UHD의 다채널, 양방향, 이동수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5G가 몰고 올 지상파 방송의 변화 부분도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와 ATS 3.0이라는 두 개의 표준을 모두 활용해서 지상파를 송신하게 될 경우에는 한마디로 지상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그리고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모두가 TV 수상기가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방송 기술인들이 지상파 플랫폼이 단순히 어려운 플랫폼, 직접 수신율이 낮아지는 플랫폼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 5G 브로드캐스트라는 이 기술과 3.0과 5G 연동을 통해서 오히려 직접 수신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같이 대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은 UHD 한 채널, 그리고 양방향 서비스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RBB 서비스, ESG 서비스, UHD, 그리고 다채널, 그리고 이동수신 부분은 기술 검증은 완료되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허가만 나면 바로 즉시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5G 연동 부분은 기술 검증은 올해가 지나면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부터는 허가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브로드캐스트 관련해서는 국책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 가막산, 북가막산의 실험국을 통해 앞서 본 그 업체들과 기관들과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우리 방송국의 이제 다음번 스텝이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